이번 시간부터는 일제강점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이 식민지 지배 정책을 어떤 것들을 폈는가, 그 변화상과 여기에 맞서는 독립운동의 변화, 이 두 가지를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지가 됐던 1910년대 이 시기를 한번 국제상황을 살펴보면요. 이 시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시기다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은요. 결국 이 제국주의 열강들이 팽창 정책을 하고 식민지 쟁탈전을 하면서 결국 그 쟁탈전 과정에서 격돌이 일어나게 된 거고,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자, 특히 이제 이 1차 세계대전은 사라예보 사건을 이제 그 계기로 해서 발발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협상국하고, 그 다음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국, 이 대결이 되게 되고, 결국 그 1차 세계대전은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대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대전이 일어나긴 했는데, 오히려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이 유럽 각국들은 오히려 세력이 약화가 되었던 거고요. 요때 이제 그 참전을 하게 되었던 이제 영일 동맹 관계 속에서 이 1차 세계대전 참전했던 일본이나, 그 다음에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때문에 피해를 입고 참전을 하게 됐던 미국 같은 경우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생기면서 이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파리 광화회의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민족 자결주의가 재창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917년에 러시아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면서 결국 이런 이제 소련의 수립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민족 자결주의나 러시아 혁명 같은 경우에는 결국 반제국주의, 민족 해방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국제 정황 속에서 결국은 일본이 1차 세계대전 속에서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됐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더 확고히 해 나가게 됐던 거고, 반면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민족 자결주의나 러시아 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민족 해방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더 적극적으로 펴나가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1910년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대 식민지 지배 정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단 통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감부가 아니라 조선 총독부를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역 대장이 임명이 되었던 거고, 그래서 사법, 행정, 입법 뿐만 아니라 군 통수권까지도 다 장악하고 있는 최고 이제 권력자가 등장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총독부 관저가 마련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총독부 건물 하면 이제 경복궁 앞에 있었던 조선 총독부 건물을 생각하겠지만, 1910년 초기에는 이제 남산에 있었던 이 총독부 건물을 썼던 거고, 여기가 이제 좀 비좁아지니까 1916년에 이제 경복궁 앞에 공사를 시작해서 26년에 이제 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6년부터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이 경복궁 앞에 있었던 조선 총독부 건물을 쓰게 되는 거고, 그 이전은 남산에 있었던 외성대가 총독부 건물로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 무단 통치는 다른 말로 정의를 하면 헌병 경찰제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헌병이 경찰을 통제를 하면서 통치를 해 나갔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판 없이 즉결 처분이 가능했던 거고, 여기 덧붙여서 이제 사실은 근대 국가에서는 다 사라지는 육체적인 처벌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태형령인 거고요. 다만 이 태형령은 조선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형벌에서도 이제 민족적인 차별이 보였던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학교 사진인데요.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찍은 사진인데,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다 제복과 칼을 차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포정치였다라는 거고, 이런 공포정치 속에서 당연히 언론이나 집회의 자유는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1910년대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제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가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는 명분은 이제 지세를 균등하게 부과하겠다. 그리고 이제 근대적인 소유권제를 확립시켜주겠다. 이런 거였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 땅 주인이 직접 자기가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주의였기 때문에 사실은 신고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특히나 이제 뭐 왕실 토지나, 그 다음에 이제 관아에 속해 있는 토지나, 또는 이제 문중에 속해 있는 토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소유하지 않은 어떤 단체나 조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미신고된 토지들은 결국은 총독부 소유가 됐던 거고, 그래서 총독부의 수입은 이제 증가를 하게 됐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신고된 토지들을 총독부가 소유하면서 이거를 다시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다가 넘겨줬던 거죠. 그러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당시 일본에서 이주해 오는 그 일본 이주민들에게 헐값에 분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지주가 많아지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일본 지주와 조선인 소장농 이런 이제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장농들이 경작권의 이제 보호를 받고 있었던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부정이 되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일본인 지주들에 의해서 계약제의 소장농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농민들이 이 땅을 떠나서 이제 이주를 하는 그런 양상이 생겨나게 됐던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산업 부분에서도 통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특히 회사령이 이제 제정이 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한국 사람이 이제 회사를 만들려고 하면 조선 총독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 조선 사람들이 회사를 만드는 거를 거절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민족 자본이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고요. 이건 회사령뿐만 아니라 어업령이나 산림령, 그다음에 광업령 이런 것도 다 허가제로 이제 운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담배나 인삼, 소금 이런 것들은 전매제가 실시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총독부가 다 권한을 가졌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철도나 도로 이런 것들, 이제 통신망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서 마치 이제 조선 사회가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러한 그 시설들을 정비를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잘 수탈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무단 통치를 계속 실시하게 되고 공포 정치를 이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조선 사람들의 반발이 이제 심화되게 된 거고, 결국 그것이 이제 폭발하는 게 1919년 3.1 운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거국적으로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3.1 운동을 경험하면서 일본은 결국 이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접어들면 이제 문화 통치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자, 이 문화 통치 내용을 보면 일단 그 총독부에서의 그 총독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는 무관도 임명이 가능하도록 바꿉니다. 그런데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그 문관으로서 총독이 임명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항일 뿐이었지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10년대 공포정치를 이끌어갔던 헌병경찰제도를 일반 보통경찰제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공포정치가 조금 줄어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경찰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육체적인 형벌이었던 태형령도 이제 폐지가 되지만 이거 대신에 치안유지법이 마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25년 이 치안유지법이 마련되면서 이제는 일제에 대해서 뭐 반감을 가지거나 그 다음에 거부하거나 이런 이제 사상에 대한 단속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체포하는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동안 허락되지 않았던 언론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것도 결국 검열을 받아야만 했고요. 그래서 검열 과정에서 기사가 삭제가 된다거나 또는 이제 뭐 폐간이 되는 이런 이제 사례들도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1차 교육령에서는 초등학교 교육을 4년만 했거든요. 이걸 이제 6년으로 확대시켜 줍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초등교육과 실업교육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고등교육이란 부분에서는 적극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인들에게 참정권을 주기는 하는데 대신에 의결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참정권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이제 문화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제 정책에 동조하는 친일파를 육성을 해서 결국은 이제 민족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정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요. 1920년에 이제 산미 증시 계획이 실시가 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쌀 생산을 증가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쌀 생산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펴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이제 일본 본토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화를 하다 보니 결국은 자기 본토에서 쌀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선에서 쌀을 증식시켜서
증산을 시켜서 그 증산된 부분들을 다 가져가기 위한, 그러니까 수탈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산미 증식이 계획이 되었던 거죠. 자, 어쨌든 산미 증식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수리시설을 확충한다거나 그다음에 수리조합을 설립을 하게 되는 거고, 뭐 개간이나 그다음에 간척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 장려를 하게 되는 거고요. 많이 열리게끔 하기 위해서 종자를 개량을 하기도 하고 농기구도 개량하는 이런 이제 활동들을 펴게 됩니다. 결국 그 결과 쌀 생산량이 증가를 한 거죠. 자, 근데 이 증가는 하긴 했지만 증가한 양보다 일본으로 나가는 유출량이 훨씬 더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결국은 이제 유출량이 더 많았던 거고, 더더군다나 조선인들의 쌀 소비는 갈수록 축소가 되는 이런 형태가 띠게 되는 거죠. 결국은 조선인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쌀 생산을 증가시키지만 결국 그 쌀이 조선인들의 어떤 생활의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쌀이 부족하니까 결국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네 본토에 갖다 줄 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조선에서의 농업이 뭐 다양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쌀만 재배하는, 그래서 이런 단작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이 식민지 이 지주제를 강화시키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농민들이 이제 수리조합 반대 운동들을 한다거나, 그다음 소작에 이제 반기를 드는 소작쟁이 운동을 한다거나, 심지어는 이 땅을 떠나서 만주로 이동하는 이러한 이제 양상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산업적인 부분들을 보면 회사를 차리려면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됐던 회사령은 폐지가 되고요. 이제는 신고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내가 회사를 차리겠습니다라고 총독부에 신고만 하면 이제 회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만들기가 훨씬 쉬워진 겁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관세도 폐지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유는 결국은 이제 1920년대 들어와서 일본인들의 이제 조선으로의 이주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 기업의 조선으로의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물꼬를 터지기 위해서 회사는 신고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세도 폐지를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의 상품이 대량으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결국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조선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물건을 우리 스스로 쓰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신은행령도 발표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일본의 거대 자본이 조선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들이 1920년대에 마련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